해외의 유명 마그네슘 제품에서 성분 문제가 드러난 사실을 작년에 제가 들려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내추럴로라는 브랜드의 킬레이트 마그네슘이었는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만 포함되어 있어야 할 제품에 다른 형태의 마그네슘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억 원을 배상하는 동시에 제품을 회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표되고 컨슈머랩에서 추가적인 테스트를 통해 같은 문제가 드러난 또 다른 제품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벌크 서플리먼트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파우더, 그리고 블루보넷의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 제품이었어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 같은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들은 결합되어 있는 염이라는 물질로 인해 큰 질량과 부피를 갖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100mg의 마그네슘을 담으려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약 714mg의 원료를,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는 625mg의 원료를 캡슐에 투입해야 해요. 실제로는 안정성이나 편의성을 위해 더 많은 원료가 투입되고, 가장 유명하고 흔히 사용되는 트락스 기술이 적용된 발켐사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원료는 100mg의 마그네슘을 공급하는데 총 1000mg의 원료가 사용됩니다. 파우더의 밀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알약에 들어가는 원료가 1000mg을 넘어가면 사람들은 알약이 크다고 느낍니다. 한 알당 200mg의 마그네슘을 담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원료를 한 알당 이론적으로는 1400mg, 발켐 원료 기준으로는 2000mg가량 넣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알약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은 한 알당 마그네슘의 용량이 100mg 언저리에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화 마그네슘은 조금 다릅니다. 부피가 작아요. 100mg의 마그네슘을 담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가 160m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피를 매우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쉽게 설사를 유발하고 저렴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아스파테이트는 흡수율이 훨씬 더 높고 고가의 원료입니다.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기도 해요. 이 세 가지 마그네슘은 어떻게 들키게 되었을까요? 1회 분당 마그네슘의 함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회 분의 총 질량이 너무 적었어요. 온전히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를 사용했다면 훨씬 더 질량이 높았을 텐데, 이치에 맞지 않게 총 질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피를 덜 차지하는 산화 마그네슘 같은 원료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내추럴로 제품은 큰 배상액을 지불하며 현재 새로 생산된 제품 라벨에는 산화 마그네슘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벌크 서플리먼트 제품도 마찬가지로 라벨에 산화 마그네슘이 적히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이 혼합된 마그네슘을 버퍼드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pH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이 버퍼드라는 표현이 뒤에 또 언급되니 간단히 기억해두세요. 블루보넷의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는 라벨상에 여전히 마그네슘 아스파테이트만 적혀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한 알당 들어가는 원료의 질량을 늘렸거나 아니면 그냥 예전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컨슈머랩에서 테스트하지 않은 유명 마그네슘 제품들을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테스트해본 제품은 세 가지입니다. 나우푸드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태블릿,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줄여서 CGN의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트락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보넷의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테스트해봤어요. 방법은 심플합니다. 라벨에 표기된 마그네슘 함량을 체크하고 이론적으로 최소한 몇 미리그램의 원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재서 그 미리그램 수를 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실제 마그네슘 함량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제품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드러난 제품들도 마그네슘 함량 자체는 라벨과 일치했지만 이 질량 테스트를 통해 다른 마그네슘의 혼입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나우푸드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한 알당 함량이 100mg입니다. 따라서 한 알의 무게가 이론적으로 최소 714mg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봉을 해서 측정해보니 1187mg 여유있게 넘어가고, 여러 알을 측정해봤는데 거의 유사한 값이 나왔어요. 다음으로 CGN의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마찬가지로 한 알당 함량이 100mg입니다. 새로 개봉을 해서 측정해보니 787mg, 여러 알을 테스트해봐도 큰 편차가 없습니다. 이론적인 최소값인 714mg은 일단 넘었고요. 파우더를 제외한 캡슐 자체의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첫 번째 캡슐이 122mg, 3개까지 해봤는데 평균 120mg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넘어가 볼게요. 블루보넷의 킬레이트 마그네슘, 한 알당 마그네슘은 100mg이고요. 새로 개봉해서 측정해보았습니다. 1140mg, 여러 캡슐을 테스트해봐도 거의 비슷한 무게였고요. 이제 캡슐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141mg, 아까보다 약간 더 무겁죠. 캡슐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에요. 세 알을 재봐도 거의 비슷한 무게였습니다. 전체 무게에서 캡슐 무게를 제외하면 실제 파우더 무게는 약 1000mg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우푸드와 블루
블로번의 제품은 괜찮았는데 CGN 제품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죠. 이론적으로 한 알의 전체 무게가 최소 714mg은 넘어야 하는데 600mg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똑같이 한 알당 100mg을 포함하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도 훨씬 적은 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CGN 마그네슘의 이런 측면이 제품 라벨에도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품 라벨을 보면 200mg의 마그네슘이 1112mg의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로부터 유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60mg의 킬레이트 마그네슘 원료에 100mg의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여기에서부터 말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라벨에 대놓고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울로 일일이 측정을 해볼 필요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테스트를 끝내고 바로 CGN 측에 문의 메일을 넣었습니다. 혹시 산화 마그네슘이 혼합된 버퍼드 원료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고요. 한참 뒤에 메일을 받았는데 자사의 해당 제품에는 산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질문 메일을 보냈습니다. 마그네슘과 글리신의 분자량이 이런데 이론적으로 200mg의 마그네슘이 담기려면 최소 1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품 라벨에 표기된 1112mg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해달라고 문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답변이 왔는데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버퍼드는 18% 이상의 마그네슘을 함유한다. 그러므로 라벨에 표시된 게 맞다는 답변인데요. 여기서 은근슬쩍 버퍼드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제품이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버퍼드로 제작된 게 맞냐? 그렇다면 버퍼 역할을 하는 성분이 어떤 것이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문의했고요. 또 다시 한참 뒤에 답변이 오기로 해당 제품은 마그네슘 비스글리시네이트 킬레이트 버퍼드로 제작된 것이 맞고 전체 성분을 새로 적어줬습니다. 여기 보면 마그네슘 옥사이드, 산화 마그네슘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결국 수차례의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CGN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에 산화 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CGN에서는 이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고 말했고요. 라벨 표기를 바꿀 계획이 있냐는 문의에는 소중한 의견 감사하고 관련 내용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마그네슘 원료사 벨켐의 홈페이지에 가면 벨켐에서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의 오리지널 버전과 버퍼드 버전 모두를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벨 표기상으로는 이 오리지널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산화 마그네슘이 포함된 버퍼드 버전이 포함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도중에 팔로워분께 감사하게도 새로운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CGN은 아이오브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브랜드가 또 있는데 바로 레이크 에비뉴라는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에도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제품이 있는데 앞서 본 CGN의 마그네슘과 완전히 동일하게 마그네슘 킬레이트 1112mg으로부터 20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CGN 브랜드와 동일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다른 제보 내용으로 요새 유명한 미국의 기능의학 브랜드인 디자인즈 포 헬스 브랜드의 3가지 마그네슘 제품이 라벨과 다른 함량의 마그네슘을 담고 있어 캐나다에서 23년도에 리콜된 기록이 있고요. 21년도에 또 다른 마그네슘 파우더 제품들이 캐나다에서 리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다행히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포함된다고 해서 갑자기 큰 독성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 두 번째로는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장에 편안하고 흡수율이 높은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싶어서 이 킬레이트 마그네슘을 선택하셨을 텐데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장에는 더 부담이 갔을 거예요. 화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그네슘을 구매해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번에 테스트해본 나머지 2가지 제품은 괜찮아 보입니다만 100% 괜찮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품들이 이론적으로 나와야 되는 무게는 충족하고 있지만 만약에 소량의 산화 마그네슘만 첨가하고 의미 없는 부영제로 나머지 무게를 채워넣는다면 오늘 같은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마그네슘이 함량이 아니라 글라이신 같은 염의 질량을 별도로 측정해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런 시험 의뢰를 받아주는 것도 찾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따지면 결국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컨슈머 랩의 테스트를 통과했거나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면 시도해보시라고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들인지 제가 노션에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